여러분 잘 자십니까? 이번 시간부터서는 기출문제 95회부터 102회 정도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텐데 쉽게 문제 풀이를 하는 방법을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95회부터 102회 정도를 해드리는데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끝내지 마시고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 것이라도 그 이후 것이라도 여러분들은 쭉 관심 있게 새로운 용어가 뭐가 기출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195회부터 좀 102회 정도까지 한번 1차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 여러분, 제일 먼저 거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분개를 하고 분개하면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 여기서부터 물어본 거죠. 수정 전 시산표 작성.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개. 여기서는 이제 기말 수정 분개가 있나요? 예, 여기 1번. 기말 수정 분개가 2번.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나중에 마감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요거의 네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를 출제되고 있는데 국세 환급금은 현금이죠. 선일자 수표 아니고 우편한 증서 현금 가불 아니고요. 자기화 수표 현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여야 하는 예적금. 그러면 74만 원 나오나요? 답은 3번. 오케이. 74만 원 맞습니다. 다음 3번 보면 일단은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전기가 자산에서 빼는 거니까 반대로 전기가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은 차변이다. 기초에 5만 원 있었어요. 근데 단기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한 게 5천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천 원. 여러분 5만 원에서 5천 원을 빼면 원래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있었는데 5천 원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5천 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자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우리 회사가 지금 7만 원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예상액이 7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상액. 우리가 예상액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보통 1%를 하잖아요. 그게 예상액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7만 원을. 그런데 얼마 갖고 있다?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5천 원 있다. 그러면 7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빼면 잔액이 2만 5천 원이 부족하다. 2만 5천 원. 이게 바로 보충해야 할 금액이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요 분계가 2만 5천 원이 나오는 금액이 요거예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결산 분계를 말하는 거죠. 결산 분계.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은 2만 5천 원이 된다. 다음 4번 갑니다. 다음 중 기업의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이자 수익은 어떤 자산을 맡겨서 발생됩니까? 뭐 현금, 예금, 이 대출을 해줘서 이자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줘 가지고서 배당금은 주식에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배당금 수익이 나오고 로얄티는 특허권 같은 산업자산권 이런 특허권 같은 것을 빌려주고 그 로얄티 수익을 받는 거 사용료를 받는 거죠.
여기 상품 판매, 이것은 여러분 재고 자산을 판매한 거죠. 이게 곧바로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재고 자산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팔지 않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된 거라 그랬어요. 다음은 5번 가볼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여러분 취득원가, 여러분 그 감가상각의 3요소, 취득원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3개가 아닌 것은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6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 맞죠? 화폐성은 금액이 확정된 거. 예상 매출금, 예상 매입금 이렇게 금액이 확정된 거고, 현금, 이렇게 당좌이금, 보통유금 이런 금액이 확정됐죠. 근데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비화폐성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다. 자산의 뜻이에요. 이건 개발비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랬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는 답입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걸 전부가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본다 그랬어요. 비용으로 다 본다고요.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 조정 그랬습니다.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자본 잉여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감자차손 자본 조정이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의 반대말, 자기주식 처분이 반대말,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에 해당됩니다. 자, 자본 조정은 2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60만 원. 답은 1번이네요. 자, 여기서 참고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본잉여금의 반대말 당연히 들어가죠. 자기주식. 여러분 자기주식도 자본조정이다. 자본금 아니고 자본잉여금이 아니면 자본조정이라고. 이것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인데, 이건 뭐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왜 이것이 여러분 자본조정이냐? 자, 주식을 배당할 때 차변의 이익잉여금, 주주총회 때 대변에 뭐라고 쓰냐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써요. 이게 이제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이라고요. 이게 성격이, 이게 이제 성격이 플러스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왜 플러스 성격인가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주주총회 날짜고요. 실제로 주주총회 날짜가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주주들한테 배당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주주총회 회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제 주식을 교부할 날짜가 있어요. 주식을 지급할 때. 그러면 대변에 이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이건 없어져야 되겠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자본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가산 성격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본 조정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이고. 그래서 여기서
자본 조정의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된다? 예, 60만 원이 된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의 단기 손익계산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이해하면 쉽겠죠. 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판관비. 판관비는 다 같이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다 같이 뭐라고 시작.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다 알아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1번 봅니다. 노후화된 연무용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 아니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여가 비료 아니죠? 이자 비용. 영업의 손실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 선전비, 비로 끝났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판관비죠. 그 다음에 애와 환산 손실, 여가 비료 아니죠? 예,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번입니다. 자,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아닌 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발비, 이것은 B자로 끝났지만 무형자산이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업비, 이것은 영업의 비용. 요 두 개만 주의하시면, 1번, 2번 두 개만 주의하시면 여러분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한다. 이 정도로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번 갑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맞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제거에다가 단기 매입한 걸 플러스 시키죠.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다. 기말을 차감한다. 맞습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해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고정비의 총원가는 일정하다. 고정비의 총원가는. 여기 총원가. 고정비의 총원가는 일정하다. 고정비의 총원가. 총원가는 일정하다. 가 맞는데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단위당 원가는 뭐 한다?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그래야 되는데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제품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혼합 원가는 조업대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대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 비율로 구성된 원가이다. 여기 혼합 원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준변동비다.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10번 봅니다.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7만 원. 실제 노무 시간 700시간. 예정 배부율이 나왔네. 예정 배부율.
나왔어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700시간을 곱하니까 66,500원이 예정 배부액입니다. 예정 배부액은 제조간접비 예정 대변의 예정 배부액이 이렇게 오죠. 그리고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 7만원 나왔어요. 7만원. 그러면 여러분 예정이 적게 했죠? 실제보다 과소배부라고 해야죠. 과소배부 얼마야? 3,500원. 3,500원 답이 몇 번입니까? 3,500원은 과소배부 그래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거 뭐지? 상호배부법. 너무 쉽다. 그죠?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이라 그랬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공정 측에 전량 투입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한 것만 가공비만 물어봤어요. 가공비는 무조건 뭐 해야 돼? 1000개에다가 여기 50%를 곱하면 50개. 1050개가 답이네요. 1050개가 답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부가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종 소비자가 100% 다 부담하는 거 맞아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아니 영리불문.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 그래서 가장 틀린 건 여러분 3번.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과세 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거고 용역을 공급하는 거고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거. 자,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세 번째 재화의 수입.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용역의 수입은 없다. 재화의 수입. 이렇게 과세 대상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13번까지 했습니다. 자, 13번. 13번의 답은 몇 번? 네, 3번. 틀린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다음 14번을 봅니다. 14번.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간주 공급이 돼요. 간주 공급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직장 연회는 직장의 회식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문화 관련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아니에요. 사업을 위하여 착용하는 여러분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죠. 이것도 과세 대상 아니다.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와 관련된 재화 이것도 과세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사업상 증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라고 봐야죠.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을 볼까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 공급가액 아닌 걸 찾으라 그랬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품목은 알지 않아도 되고요. 작성연월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하는 자, 매출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필요하고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합니다. 작성연월일, 공급연월일 아니에요. 공급연월일 아니고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이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네 가지가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반드시 요 단원을 딱 끝나면 한글 파일을 열어서 반드시 여러분들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틀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수업노트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